기술을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먹는 거, 또 돈 이런 건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잘 살았는데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누군가의 보증을 서가지고 제가 30대 한 30억 정도 그거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걸 40이 안 돼서 다 갚았어요. 능력자죠. 근데 이제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몸이 점점 아파져가지고 혈압, 당뇨, 고지혈, 머리에 종양까지 마음이 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서 저희 가족이 10명이거든요. 부모님이 그래서. 근데 지금 50을 넘긴 건 저하고 동생밖에 없어요. 다 50 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40살 넘어서 이제 그런 질환들이 오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이제 상속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우연하게 건강식품을 만나서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와 이런 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도네이션에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건강기능식품 강의나 이런 걸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했던 게 이제 효소 제품, 그 다음에 영양제 이런 건강식품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했었는데 중요한 건 그 제품들이 100%를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암이라 그러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병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연하게 저기에 계시는 박현주 사모님 샵에 놀러 갔더니 이걸 2리터에다 타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물 대신 차 대신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한 4박 5일씩 여기 캠프를 운영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속리산에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 한 2번, 3번씩 쉬었다 갔어요. 근데 충주에 들려서 그 제품을 먹고 갈 때는 논스톱으로 집에까지 가고도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집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생각에 이제 몇 번 들려서 먹다 보니까 우리 박현주 사모님이 이 사업을 같이 좀 해봤으면 어떻겠냐. 근데 그래서 그 제품이 뭔지 이렇게 거기 이제 써 있는 것도 좀 보고 또 우리 색탈심의 혁명이라는 책 다 보셨죠? 네. 그 책도 갖다가 좀 읽어보고 그랬더니 정말 100%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대구 SM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손민재 대표님을 만나서 기꺼이 대구 바이오 이론이 됩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행운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잠깐 소개하면 우리 회사 이름이 뭐예요? 대구 바이오. 근데 또 뭐예요? 어떻게 쓰는 거야? 두배고. 맞아. 두배고. 네? 이렇게 쓰는 건가요? 크게 배로 성장하는 뜻으로 대구. 바이오는 뭔지 아시죠? 생명공학.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파스텔이 있을 때 음식에도 생명이 있는 게 있고 생명이 없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이제 그때 배운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걸 먹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고 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병들고 늙는 게 정상일까요? 태초의 인간들은 정말 성장기를 거쳐서 왕성한 20대
그 성년이 되면 그 왕성한 체력, 건강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다가 운명이 닿으면 죽는 걸로 우리 몸은 설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병이 오고 건강이 해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대고 바이오, 주식회사 대고 바이오, 그리고 대고 LCM을 유통하는 회사죠. 그래서 2022년 10월 8일 날 대전에 본사를 두고 설립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고 LCM은 12월 7일 패션 마크를 달고 세상에 나왔죠. 그리고 2023년 7월 1일 날 우리가 건강기능 인증도 받고 또 GMP 인증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또는 그 누구에게도 이 제품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인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FDA에도 신청해 놓은 거 아시죠? 암에 특화되어 있는,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등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거기다 우리 회사는 그 씀씀이가 바른기업 그거 한번 사진을 보셨어요? 네. 그 정말 엄청난, 우리 회사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엄청난 그 인증패거든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14일 날 그 인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고 바이오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말 법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 사업자들에게 일말에 그 어떤 리스크도 없게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대표이사 이정선 대표이사님이세요. 대표이사님 성함은 뭐라고요? 이정선.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1대 132대 2대 경쟁률을 뚫고 전국 최연소 과장님. 뿐만 아니고 즉석 베이커리 앙베르라는 그 제품을 가지고 전국의 체인점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또 오락기 우리 하면 바다 이야기 생각나시죠? 네, 바다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필유통이라는 그 오락기 가지고 전국을 석권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친환경 정미기. 그래서 또 우리 뭐 3분도 4분도 5분도 그걸 조그만 기계에서 직접 우리가 뽑아 쓸 수 있는 기계 혹시 보셨나요? 그걸 우리 대표님이 만드셨다고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20년이 넘게 특수유통에 종사하시면서 정말 특수유통, 방판 이거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대표이사 이정선 대표이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을 대표이사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걸 정말 큰 긍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어디선가 듣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한 분의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손흥민 대표님. 이분은 34년 정말 특수유통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특수유통에서 돈 벌었다는 분 보셨나요? 우리 손흥민 대표님이 정말 뭐 1, 2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벌어보신 분. 본인만 버는 게 아니라 본인과 함께 한 사람도 성공시켰었던 분. 근데 이제 이분이 유통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이런 건 해줄 것 같은데
그 오너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 보고 정말 내가 내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유통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게 대구 바이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총괄이사님,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감사님이나 우리 실장님 이런 임원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협의체 형식으로 우리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회사가 오너 리스크가 있을까요? 오너 리스크가 전혀 없는 회사가 대구 바이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이 대구 바이오를 만나신 여러분들은 다 정말 로또 당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로또 요즘 해봐야 15, 2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구 바이오를 만난 건 로또 이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런 대구 바이오 우리 두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대구 바이오에서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그 제품 이름이 뭐예요? 대구 대구는 우리 회사 로고죠. 그리고 LCM은 리퀴드 컴파운드 미네랄, 수용성 복합 미네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근데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이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온화가 돼야 돼요. 이온화. 그래서 우리는 칼슘도 이온화시켜서 담아놓고 마그네슘도 아연도 셀레늄도 다 이온화시켜서 최적의 배합물로 담아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몸에 흡수되고 사용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해요? 칼슘은 무슨 일을 해요? 칼슘은 뼈를 만들어요. 뼈. 우리 몸에 골격을 만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살아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슘은 우리 심장 근육을 뛰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 근육을 비롯한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일을 하는 게 칼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수축시키는 게 칼슘. 그럼 수축시킨 걸 이완시키는 건 마그네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슘은 교감신경 쪽이고 마그네슘은 부교감신경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5대2 정도 최적의 배합물로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아연은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거의 다 들어있는 게 아연이라는 성분이에요. 아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연 하면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정상적인.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 재생이 될 때도 정상적인 세포 재생이 되는 것도 아연에 의해서 또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을 일으키는 것도 아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아주는 게 아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연도 이온화해서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셀레늄은 항산화의 대명사인 거 아시죠? 항산화 하면 기존에는 비타민 D가 최고라고 했어요. 근데 이 셀레늄은 비타민 E의 약 2000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히 항산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항암작용도 엄청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레늄은 정말 우리 몸에 이게 정말 발견돼가지고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셀레룸을 넣어달라고 해도 뭐 0.1% 뭐 이렇게밖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려 1g 가까이 넣어놨다. 우리 제품은 수축이와 면역, 항산화에 좋은 미네랄들을 정말 최적의 배합물로 담아놨고 우리 몸에 흡수되고 사용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져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몸은 좀 더 건강한 쪽으로, 좀 더 젊어질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죠. 근데 내가 오늘 정말 인스턴트 뭐 쩡크푸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걸 먹으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1년 365일 치킨을 먹으면 치킨으로도 변할 수 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정말 다행히도 우리가 먹는 게 그대로 우리 몸에 쓰여지지 않고 들어오면 우리 몸에 소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우리 몸에 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구성 좀 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물. 물이 한 60에서 70%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지방 이게 합하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미네랄은 몇 도 정도 돼요? 네이버 찾아보면 한 4%에서 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물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해요? 우리 몸의 모든 대사의 시작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시멘트하고 모래 그 섞어놓은 걸 사모래라고 그러나요? 사모래가 붙어서 일을 하던가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이게 시멘트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이 물이 없으면 모든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원천이면서 우리 몸의 모든 대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귀찮다고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또 왜 물이 먹기 싫을까요?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루에 물을 한 잔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죠. 왜 살아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정말 한 테크놀로지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이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걸 한 방울도 에어컨도 안 내보내고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물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활용해서 쓴다는 건 내가 빨래방울에 계속 빨래방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독소나 쓰레기는 우리 몸 어딘가에 쌓여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다가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무조건 드셔야 돼요. 단백질이나 지방은 우리 몸에서 뭐예요? 단백질은 세포 만드는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은 우리 몸을 돌리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쓰여지지 않은 것들은 다 고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단백질하고 지방이 부족하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네? 단백질 지방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다 넘쳐서. 실제로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계란이 한 60g 되죠. 60kg 되신 분은 60g 정도만 드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을 다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먹어도 다 지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지방은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부족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60년대, 50년대 전후 그때는 정말 단백질, 지방이 부족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사장 소리를 들었어요. 배사장이. 그때는 배 나온 사람이 들어오면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배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독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은 사실 우리 몸에 넘쳐서 문제예요. 근데 이 미네랄 탑으로 되는 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해요? 우리 몸의 뼈대를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대사가 일어나는데 촉진시키고 촉매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우리 몸에서 다 합성이 가능한데 이 미네랄이라는 건 반드시 외부에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촉진시키고 촉매시키는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대사가 정확히 일어날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인간이 만약에 100만 년에 걸쳐서 할 일을 이 미네랄이 작용을 하면 0.1초 만에 끝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게 미네랄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고 가면서 30대, 40대가 지나면서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불도 씹어서 우리가 소화시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불 씹어서 소화될까요? 그만큼 우리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30대, 40대가 넘어가면 급격히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위상만 해도 약 1.5에서 2 정도 되던 소화력이 지금은 3에서 5 정도로 아주 묽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먹는 그 먹거리에서 미네랄을 캐서서 썼는데 지금은 캐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 우리 먹거리에서 우리가 미네랄을 캐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먹는 먹거리가 옛날에 먹던 먹거리하고 같은가요?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그 인삼에는 수십 종의 미네랄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촉진제를 써서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먹거리도 불가공증인 그런 먹거리를 먹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다 미네랄 부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은 혹시 리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비의 법칙이 뭐예요? 맞아요. 채소량의 법칙,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몸의 모든 대사는 넘치는 영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영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네랄이 부족하면 미네랄에 의해서 대사가 좌우된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미네랄에서 왕은 누구예요? 칼슘은 무려 85%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다 미네랄 부족, 그것도 칼슘 부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칼슘만 채워주면 대사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올라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우리 대구 NCM을 드시니까 식사를 못 해주시던 분이 밥맛이 좋아져서 엄청 소화를 잘하시는 분들 자주 보시죠.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드시면 뚱고된다 또는 호전 반응이 많이 나올 거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다리가 퉁퉁 붓는다든지 그런 호전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화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온 게 우리 몸에 쓰이지 않으면 다 가서 쌓인다니까요. 그럼 이 흐름을 방해하다가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가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좀 같이 하라고 했더니 단식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만약에 충분히 충족된 상태에서 단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그 단백질이나 지방은 넘쳐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면역이라든지 기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식을 하면 이걸 하루에 3병, 4병씩 먹으면서 단식을 하거든요. 저 아침 안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지 않죠? 먹으면 오히려 더 부대껴요. 그래서 장애가 있어서 일부러 이제 아침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걸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정말 미기의 법칙의 예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것만 채워주면 우리 몸의 대사는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미네랄 중에서 칼슘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과학자들도 알고 의사들도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칼슘제들을 처방했었다. 근데 왜 그것들이 우리 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우리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돼요? 우리 칼슘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어디에서 흡수돼요? 신장 12기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흡수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비타민 D3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햇볕을 보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배우셨죠. 근데 지금은 햇볕도 안 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비타민 D3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이 칼슘은 단백질화되어 있는 칼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정작 우리 몸에서 사용되어지는 일을 하는 칼슘은 생리적 활성 이용 칼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단백질화되어 있는 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근데 일을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몸에서 쓰여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 몸에서 뭐가 된다고요? 석회화될 뿐만 아니라 미세염증이라든지 암의 기초가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조개에서 진주 만드는 방법 아시죠? 진주살을 살짝 찍어갖고 이물질을 넣으면 그게 우리 진주살에 그 피해를 입히지 않게 칼슘으로 갖다 계속 쌓아놓는데 그게 진주예요. 우리 몸에서 똑같은 얘기가. 만약에 우리 몸에 이물질이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싸고 만들고 있는 게 그게 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칼슘이라는 놈은 인과 결합되는 우리 몸에서 석회화가 되잖아요. 그럼 관절에도 석회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근육에도 석회화가 될 수 있는 거고 혈관에도 석회화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회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경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경색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칼슘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의 석회화가 되면 통증을 유발해요. 뿐만 아니라 근육을 찢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근개 파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석회화가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갖고 쓰여지지 않으면 다 도구로 작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칼슘제를 굉장히 많이 먹고 정말 그 성분에 맞춰서 그리고 흡수율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칼슘제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칼슘이 있고 또 나노 칼슘 들어보셨죠? 나노 칼슘 그 다음에 우리 FOLCL 일반 칼슘은 그냥 돌 갈아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돌이 칼슘이에요. 돌.
근데 그 돌을 갈아서 넣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개라든지 뭐 상어라든지 칼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그 생명체가 만드는 그런 걸 우리가 탄산칼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산칼슘을 갈아서 넣는 게 칼슘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모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모려? 모려. 모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 아드님이 한의사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모려가 뭐냐면 조개 껍데기, 굴 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걸 조개 껍데기, 굴 껍데기 갈았다고 말을 못하니까 그걸 한의사들이 모려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갈아서 조개 껍데기, 굴 껍데기를 갈아서 칼슘제를 처방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 칼슘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성분 이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똑같은 일을 할 거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일반 칼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성분이 같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다이아몬드하고 우리 그 연필심하고 성분은 같지만 같은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명이 있는 거하고 생명이 없는 걸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우유에 칼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칼슘제를 많이 드시는, 우유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골다공증이 더 심하고 암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쓰여지지 않고 우리 몸에 자극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노칼슘은 어떤 거예요? 나노칼슘은 정말 잘게 쪼개가지고 이게 구강점막, 이점막 뿐만 아니라 십이지장, 소장에서까지 흡수되는 게 나노칼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잘게 쪼갠 것도 우리 세포 안에 전용 채널이 있다고 들어보셨죠? 네. 칼슘 채널이라고. 이 칼슘 채널을 통해서 이온 칼슘이 드나들 때만 세포도 미토콘드리아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하십니다. 근데 이 나노칼슘은 정상적인 누수가 아니라 그냥 세포막을 통해서도 이게 세포 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아버스 연상 한번 해보세요. 유아버스 그 안에 들어가 그 기름이 들어가 있을 때 유아호스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밖에 이게 칩대져 있다고 유아호스가 일을 할까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이 나노칼슘은 이 세포막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막을 그냥 무사 통과해가지고 거기에 침착되면 이게 변이를 일으키더라고요. 세포도 미토콘드리아도 변이를 일으켜. 그래서 아예 공작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나노칼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생칼슘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그거 꼭 한번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정확히 비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대과에서는 어떤 거라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온칼슘 그 본연의 칼슘, 생리적 활성 이온칼슘을 뇌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칼슘 보충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대고 NaCl은 우리 몸에 칼슘 조절제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점막, 구강점막, 이 점막을 통해서 바로 혈장, 혈관, 세포로 흡수되면 이게 우리 몸에 칼슘 항상성, 칼슘의 레벨을 높여가지고 우리 몸이 대본 이온 칼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대본 NaCl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세포.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부터 좋아지면 우리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심장 세포가 전체가 다 건강해지면 심장이 건강해질까요? 아닐까요? 그럼 만약에 심장 세포 전체가 좋아지면 심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0.1mm 정도 되는 한 100만 개 정도 그 사구체라고 그러거든요. 사구체. 이게 그 센서에 도움을 받아서 이게 노폐물을 걸러주고 재활용할 건 다시 쓰고 수많은 센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온 칼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FR이라는 그 사구체 수가율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9, 10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투석해야 되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5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단위에서부터 좋아지게 만드는 게 배구 LCM이라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면 우리 항상성이라고 들어보셨죠? 항상성이 뭐예요? 네? 항상 좋은 최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성질. 저거는 상품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네. 근데 어떻게 상품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항상성이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최적화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 항상성이 깨진 상태를 질병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만든 기술자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기술자들이 대사를 일으키는데 최적의 환경, 최적의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에는 한 4가지를 항상 기준으로 삼자. 뭐가 있어요? 체온, 수분, pH, 전해질. 체온은 몇 도여야 돼요? 36.5도가 정상 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1도가 떨어져도 우리 몸이 암체질로 변한다고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온 36.5도가 어떻게 보면 항상성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온열이라든지 저주파, 고주파를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성이 유지될까요?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스스로 발열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발열기관은 뭐예요?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정말 그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이 들어가는 전용 채널을 통해서 이온 칼슘이 드나들 때만 정상 작동을 합니다. 정상 작동을 할 때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38ATP라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저절로 36.5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대거 LCM이 정말 전용 채널로 드나드는 유일한 칼슘이라고 그러면 이 체온을 맞춰줄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분은 우리 몸에 한 70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 가서 수분 한번 검사해 보시면 한 50도 내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물을 안 먹고 살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1대 100으로 희석해서 먹잖아요. 그거가 하루에 3병, 4병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기 체중 곱하기 30g 정도를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60kg 있는 사람은 얼마를 먹으면 돼요? 1.8L 정도. 70kg이신 분들 2.1L 정도.
그래서 우리가 대고 LCM을 희석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필요한 수분을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pH 산도는 얼마 정도 돼야 된다고요? 7.4. 그래서 이 pH가 정말 그 약 알칼리였을 때 적혈구도 백혈구도 모든 세포도 정상적인 모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거의 다 산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대고 LCM은 산도가 몇이라고 해요? 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성화된 우리 몸을 약 알칼리도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 대고 LCM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해지도 뭐예요? 우리 몸에는 영양이나 산소를 운반하는 혈관이라는 게 도는 대신에 또 각종 신호를 보내는 전기 배선이 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신경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려운 문제만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온몸의 신경계라는 이 신경계가 음자나 양자나 전해질에 의해서 신경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해질에는 염소, 나트륨, 또 뭐가 있어요? 중탄산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그 세포에는 칼슘 채널도 있고 나트륨 채널도 있고 칼륨 채널도 있어요. 근데 이 이온 칼슘이 정상을 유지할 때 나트륨도 칼륨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해질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온 칼슘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이온 칼슘은 뭐라고요? 대고 LCM. 그래서 이 체온도 수분도 산도도 전해질도 완벽하게 항상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우리 대고 LCM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박수 주세요.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가 무슨 상태야? 건강 상태. 항상성이 깨진 상태가 질병 상태. 그래서 대고 LCM은 정말 우리 몸속에 있는 이온 칼슘 본연에 정말 생리적 활성 이온 칼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디에서 흡수돼요? 구강점막, 이점막에서 비타민 D의 도움이 없어도 정말 확산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그 5ml의 대고 LCM은 우리 몸 세포에 있는 칼슘의 25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칼슘 병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확산, 엔트로피 방식에 의해서 우리 세포 또 혈관에 흡수되는 게 대고 LC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된 이온 칼슘은 우리 몸의 칼슘 항상성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칼슘 그 레벨을 높여가지고 우리 몸에 이온 칼슘이 많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갑상선을 자극하죠. 갑상선에서 조골세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조골세포가 뭐예요? 뼈를 만드는 뼈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조혈모 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죠? 피도 만든다. 거기다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호르몬들을 만들어요. 특히 오스테오칼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오스테오칼신은 우리 몸을 회춘시키는 젊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크게 하는 일은 뭐예요? 췌장을 잠식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도움을 주는 게 이온 칼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당뇨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단순히 인슐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피가 탁해지면 세포가 당을 거부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이 세포에 못 들어오니까 혈관에 떠다니게 되겠죠. 혈관에 만약에 이 당이 떠다니면 이 우리 세포를 혈관을 썩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소변으로 빼낸 게 당뇨라고 보면 이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는 걸 저지시키는 게 오스테오칼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에 떠다니는 당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게 오스테오칼슘입니다. 근데 오스테오칼슘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두뇌의 인지력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게 오스테오칼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력, 기억력 하면 뭐가 생각들어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배우 LC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에 확산의 형태로 들어온 이 배우 LCM은 이온 칼슘은 우리 몸에서 칼시토닌은 조골세포를 자극하는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갑산소는 파골세포를 자극하는 게 부갑산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뼈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뼈가 죽을 때까지 갈까요? 이게 계속 바뀌어야 돼요. 오래된 건 캐내고 새로운 건 갖다 쳐넣고. 그래서 이 칼시토닌하고 부갑산소를 자극해서 우리 몸의 그 뼈에 골밀도뿐만 아니라 골질이라고 들어보셨죠? 골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배우액션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해요? 각종 호르몬 중에서 우리 세로토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이 무슨 일을 해요?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무기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뭐라고 해요? 애들 지시 났다고 그러나요? 지시 났다고. 애들 보면 막 기분 좋아서 갑자기 날뛰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세로토닌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고 LCM이 작용하면 세로토닌이라든지 옥시토신 또는 오스테오칼슘 이런 것들을 분비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정말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인류를 종말시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인상계하고 결합해서 이 껍질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이제 인상계하고 결합해서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온칼슘이 이 인상계하고 작용해서 불활성화되게 만들어요. 그럼 아예 바이러스 자체가 침입하지 못하는 몸으로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치매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칼슘은 우리 신경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가지고 그리고 시그널링 우리 몸의 세포는 60쪽에서 100쪽에 되는 세포가 각각 독립된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독립되어서 살듯이 우리 몸 안에서 수많은 세포들이 독립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정보교환, 신호가 전달돼야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이온칼슘. 그래서 이 신경계를 정상화시켜서 정말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ADHD라든지 뇌전증 그런 좋아진 임상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게 정말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망 원인 중에서 심혈관계 질환 다음으로 많은 게 뭐예요? 암이라고 하잖아요. 암이 발생되는 암이 뭐예요? 암이 근본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 사장님이 우리 정답에 맞게 말씀하셨어요. 돌연변이를 암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나온 세포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세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건 하루에 바뀌는 게 있고 한 달에 바뀌는 게 있고 100일이면 우리 몸의 세포가 80%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세포마다. 근데 이 정해진 세포 그 수명이 이온칼슘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을 때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려면 기존에 있던 세포의 정보가 새로운 세포로 그대로 전달돼야만 정상 세포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온칼슘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그 복사기에 잉크 없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보가 그대로 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언제 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우리 주인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암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몸을 살리는 마지막 총신이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우리가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정말 각종 영양소나 이런 걸 정상적인 누수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누수로 무한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기존 세포의 영양을 다 빨아먹고 정말 고갈돼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정상인도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온칼슘이 우리 몸에 충분히 있어주면 비정상적인 세포 자체가 만들어질 확률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이 우리 몸을 만들 때 우리 몸에는 혹여라도 한 개라도 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면 이걸 단속할 수 있는 자살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단백질이 있어요. 그 이름을 P53 들어보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 몸의 체온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나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 P53 세포가 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길이를 재려면 정확한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치마 단속, 머리 단속 이런 거 많이 당해보셨죠? 그걸 하는 게 P53 세포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1mm가 1cm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다 세포가 되겠죠. 그렇듯이 이 P53이 변이 되버린다. 미토콘드리아나 세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만약에 체온이 떨어지면 이 P53 세포가 변이가 되버린다. 그럼 이 암세포를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변할 수 있는 걸 정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수많은 이제 우리 특화성을 열거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거 몇 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시간 다 됐다 보니까 끝날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뭐냐면 우리 몸에 이 제품 드시다 보면 호전 반응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죠? 그래서 호전 반응은 내가 미리 말하면 호전 반응이지만 말을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부작용이 그래서 호전 반응은 뭐예요? 호전 반응이라는 건 오래 진행되어 온 질환들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출혈이라든지 발질이라든지 또는
고통이 따르는 그걸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온다. 그런 게 오고 나야 근본적으로 좋아진다. 이걸 꼭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호전 반응이 나왔을 때 정말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좀 길게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게 좀 이따 나눠드릴 교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환을 활용해 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임원들이 했던 거, 우리 대표님이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그거 하시라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오후에는 트레이닝이 있을 예정이에요. 장시간 너무 길게 했나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저도 뭐 이런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좀 몰랐던 부분이에요.